안녕하세요, 뮤지데이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 언급드린 테슬라 아이온큐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9월 16일 영상 265 조금 멀게는 260까지 열린다 말씀드렸고요. 아이온큐는 14불 80, 15불 구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9월 24일 영상 테슬라는 242불 24센트 구간, 마지노선 237 구간, 아이온큐는 14불 80 깨졌고 위로 복귀하지 못하면 10불 구간까지 열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하는 방법은 개인의 평단이나 마지막에 매수한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말씀드린 자리를 이용한 운용 방법이었다면 테슬라 260, 242불 24센트, 237 매수, 아이온큐 14불 80 매수, 10불 구간까지 가지 않았기에 매수 안하고 금요일 마감까지는 모두 수익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무너진다고 해도 금방 다시 복귀해서 마이너스를 크게 안 가져가고 빨리 수익 전환될 수 있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260에 매수하고 하락한다고 해도 추가적 증시 추세의 전환으로 인한 하락이 아니면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물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매물대를 말씀드리는 시간표가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요일에 크게 상승하니까 대단해 보이셨겠지만 지수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4,350 구간에 도달한 정도입니다. 금요일 고가 4,358달러 50센트, 마감은 4,345 구간. 반등 나오니 금방 올라갔죠. 이젠 지수의 미션은 다시 4,345,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4,365 위에 올라가는 미션이 주어졌으니 보시면서 증시의 상황을 추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오르면 증시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증시는 크게 뭐 없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상승처럼 빠르고 크게 상승할지는 알기는 어려웠지만 200일선 부분이기도 했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서 연준들도 이 구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도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노동시장이 강세이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임금 상승 둔화 같은 덜 타이트한 부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후의 지표를 보고 금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니 전과 다르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 하락을 만들었다가 독박 쓸 수 있으니 조심스러웠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도 증시 눈치를 많이 보니까요. 그리고 이 구간은 추가적 하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되면서 상승의 꿈은 잠시 접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었기에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마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용지표가 정말 말이 안 되게 나왔는데 원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표이긴 하죠. 그건 그렇다 치고 임금 상승의 부분이 그래도 내려가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해서 증시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마법이 생기기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3주, 4주 전부터 무엇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 달러.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르면 달러도 같이 오를 것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달러도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는 다행히 추가 상승은 멈춘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금리. 금리는 지금 4.8 부근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내려온 유가와 내려가고 있는 달러. 사실 달러는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해도 신경을 크게 쓰지 않을 거라서 상승만 안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금리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주위에서 금리 인상이 진짜 마지막이다,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주고 있으니, 그리고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유가와 달러 조절했고 금리 하나 남은 상황에서는 만약 내려오지 않는다면 경기 둔화의 프레임을 씌워서라도 금리를 조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을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도 떨어졌으니 경기 둔화의 명분으로 삼기도 좋은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 프레임이 씌워지면 증시가 하락할지도 모른다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 지표로 보면 아주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라는 부분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금리 하락에 증시가 집중을 해서 호재가 부각이 되는 증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프레임이 씌워져도 금리가 하락하면 회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금리 하락에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를 차트로 보면 쌍고를 맞았는데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눌림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쌍고를 만들게 되면 간단하게 그 쌍고점 부분만 뚫지 않으면 하락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략 4.885 부근, 이 부근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되고 그 위로만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려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4.7 부근 밑으로 하락 시 4.6, 4.5까지 하락은 어려운 일은 아니니 4.7 밑으로만 내리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금리 하락한다고 계속 쭉쭉 상승하는 것은 아니니 장기적인 부분 말고 중단기적으로 해석하면서 증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CPI가 있는데요. CPI로 증시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젠 볼 것은 금리밖에 안 남았고 CPI로 인한 금리의 상승 혹은 하락은 증시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유가는 반등이 나와도 되는데 빠르게 상승이 나오면 안 되고요. 달러는 아직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맴돌면 크게 신경 쓰는 사람 없을 거고요. 금리는 4.885 부근 위로 뚫고 가지 않으면 되고 4.7 부근 밑으로 하락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수가 경기 둔화 프레임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4,565 부근을 지켜준다면 금리 하락으로 악재가 호재가 되는 마법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업 뉴스도 뉴스지만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증시의 방향성이 상승 쪽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증시의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과 자리 잘 보시면서 증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건강하면 좋은 기업 뉴스가 딱히 없어도 종목은 상승을 합니다. 악재가 호재가 되는 마법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